자, 94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의 순서 막을 올려드릴 텐데 아유 정말 갑자기 말이죠. 윤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 부장님. 네. 갑자기 한상 차려가지고 네? 딱 빠이주. 아 형님 오늘 뭐 블루스 음악에 또 이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 제가 오늘 작가님한테 오늘 중식 먹으면 하냐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제처럼 음주 한 날은 오늘 같은 날 딱 불도장이죠. 불도장. 쫙 해장이 확 몸이 따뜻해. 아 이게 말. 그래서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 최초로 셰프님을 모십니다. 네. 2부 초대 손님은요 유튜버이기 전부터 스타 셰프로 굉장히 유명. 이쪽 네. 업계에서는 뭐 거의 지존이시죠. 뭐, 네, 10대 때부터 중식에 몸담으셔서 40여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중식의 명장 중의 명장이죠. 현재 그 유명한 빈살만이 묵었던 엘호텔의 상무이사님이시기도 한 중식계 대가 여경혁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신. 아마 빈살만이란 분이 그 여경혁 셰프님의 그 중식을 들으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필 그 호텔. 그러니까 원래 남산에 있는 호텔을 예상했거든요. 셰프님 때문에 뭐, 셰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엘로 갔다라는. 비공식 설이 있다는 거. 지금 중식을 하신 지가 한 40여 년 넘으셨죠? 네, 한 44년, 이제 45년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뭐 저희들 때야 뭐 다 어릴 때 저는 16살 때부터 했거든요. 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딱히 뭐 이제 공부는 더 이상 못 다니니까 학교 못 다니니까 어려워서.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이제 배달 일을 시작했죠. 거기는 어느 동네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네, 배달. 인천입니다. 인천. 네. 인천이 또 중화요리가 유명한 동네죠. 그렇죠. 예. 공화촌도 거기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쪽도 차이나타운에? 그 당시에는 차이나타운이라고 없었죠. 없었고. 예. 없었나요? 예. 아무튼 이제 중식당 아는 지인분인데 소개로. 네, 소개로 가서 배달하고 일을 시작을 했죠. 배달하고 틈틈이 면 뽑고. 그럴 겨를은 없죠. 자기 일하기도 바쁘니까 배달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방 가서 설거지.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단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달, 그 다음이 설거지. 네,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잔일하죠. 이것저것. 야채다 담기 이런 것부터. 뭐 선배가 시키는 거. 뭐 양파 가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칼질.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면 같은 거 반죽도 하고 면도 볶고 뭐 만두도 싸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20년 정도 15년 20년 정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펜을 잡죠. 20년 한 다음에 펜을 잡아요? 그렇죠. 이거? 와. 그 당시에는 좀 한참 오래 걸려요. 요즘은 뭐 금방금방 하지만 영화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소림사 주방장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부터 해가지고 물만. 그래서 저기 인천에서 배달 일을 시작한 다음에 서울로 오신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은 이제 그때 형님이 또 같은 또 저보다 3년 선배세요. 그래서 3년 일찍 하셔가지고 서울에 있어가지고 너 서울에 와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됐죠. 서울로 오신 거는? 서울은 그 용산에 큰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용산? 네, 그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거목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정재계에 굉장히 그 거목들만 오는. 그게 그 중화요리집인가요, 거목이?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아마 거목이라는 거는 있었던 거기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 집이 마당 있고 왜 그 마당을 지금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옛날 일식집 언덕 올라가서 살짝 내려가는. 네. 그 당시 용산 호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잡으셨나요? 아니죠. 거기서는 또 배달? 배달은 없었죠. 그때 거기 배달 안 하고 이제 잔일 하는 거죠. 선배가 이거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오고 이거 치워 그러면 치우고. 뭐 실례는 말씀인데 막 군기도 세고 그렇다면요. 주방이니까 뭐 불 다루고 막 또 칼 다루고. 옛날에는 다 그렇지 않았나요? 네. 네. 무섭네. 불하고 칼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 못하네. 불과 칼을 가지고 거의 고문인데요. 뭐. 아니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처음 가면 많이 혼나죠. 네. 이것저것 뭐 잘 못 알아듣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이 다 이 중국어를 사용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 중국어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게 못 알아듣죠 저는. 그래서 많이 혼나죠. 막 쳐다봐요. 아, 저 선배님이 뭐라고 지치는 것 같은데 쳐다보면 이제 벌써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막 이제 욕을 하죠. 아 그럼 저 양반이 지금 나 욕을 하고 있구나라고까지만 아는 거죠. 중국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네,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고생하셔서 언제 그러면 셰프라는 그러니까 직접 요리를 제가 그거 하고 84년도에 신라 호텔을 입사를 했어요. 그때 22살 때 입사를 하고 거기서 좀 하다가 한 93, 4년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펜을 잡기 시작했죠. 8선. 네, 그렇죠. 네네. 8선에 계신 거군요. 네. 한 한 25년 공부했죠. 네. 비싸죠. 비싸요. 한국의 그 호텔의 중식당이 신라 호텔이 그 지금 말씀한 8선이고, 네네. 그 다음에 프라자 호텔이 뭐더라? 프라자 도원? 호텔도 도원, 네. 도원이고, 그 다음에 롯데 호텔이 도림. 도림. 네. 아, 도원 도림 좀 헷갈리는구나. 그쵸. 그리고 지금 조선 호텔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홍뭔데 지금은 홍연. 홍영. 네네. 원래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 이게 그 층을 계속 옮기면서 맞아요. 네, 네. 홍연. 그렇게 해서 유명한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이쪽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냥 미세하게 그래도 다 좀 잘 아시네요. 많이 가보셨네. 비즈니스를 한 번씩 가. 롯데 호텔은 스카우트 되셨. 아, 네네. 제가 근데 개인 호텔 신라 호텔 한 25년 하다가 네. 개인 사업을 했어요. 자기 식당을 몇 개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롯데에서 좀 그 당시에 좀 와서 좀 우리 업그레이드 좀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 식당에서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되게 편하게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와가지고 거의 한 1년 반년 정도 이렇게 계속 와서 해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한 2년만 내가 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10년 된 거죠. 아, 근데 롯데 호텔의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꼭 셰프님이 필요했겠죠. 네. 네, 좀 네.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빈살만 놓아야 되고.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네옴시티는 이제 여셰프님 덕이라고 이제. 형님도 네, 되게 유명하신. 그러니까 아까 네, 형이 저보다 더 유명합니다. 네. 제가 갔던 성함이? 그 식당 거기 맞는 거죠? 네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형은 여경래. 아, TV 예. 많이 나와서. 맞아요. 많이 나오셨죠. 예, 예. 네네. 그 형님이 이렇게 좀 이쪽 세계로 이끌어 주신 거군요. 그렇죠. 예. 거의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형이 3년 먼저 가면 저 3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했죠. 형님이 이제 배달 끝내면 배달. 형님도 뭐 TV에 자주 나오셨던 분이시고. 네네. 예. 저도 이제 중식당 매니아라 이제 그 식당도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애도 좋으시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 보니까 이렇게 학교 교수직도 맡으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예. 네네. 이제 그래도 뭐- 이제 뭐 중식의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여세프님은 제일 특기? 뭐 특기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불경스럽고 제일 그래도 나의 주종목은 시그니처. 이것이. 주종목. 네. 글쎄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종목이 뭔지. 하긴 투자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거저거 많이 사요. 이게 잘하나? 저게 잘하나? 뭐 옛날에는 뭐 불도장 대한민국 최고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보면 탕수육을 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짜장면 맛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저도 모르겠어요. 불도장도 이게 고수가 되시는 거 아닐까요? 탕수육 짜장면이 1등이면 끝 아닐까요? 아 근데 이제 집집마다 배고파. 특히 이제 저 화교분들이 하시는 그거마다 사실 시그니처 메뉴들이 대부분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어디더라? 저기 참 오래된 안동장이라고 하죠. 안동장. 네네. 안동장인 거기 저기잖아요. 을지로 있는 거. 네, 짬뽕인데 예, 예. 안동장 알죠? 예. 네, 안동장 굴짬뽕. 알죠. 네. 그죠? 굴짬뽕이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안동장. 안동장이 거의 우리 지금 서울에 남아 있는 그 화상 그러니까 이 그쪽 계통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에 하나죠. 네, 한 3, 4층 되죠 그 건물이. 그렇죠. 안동장도 자주 가봤던. 안동장. 안동장에서 먹고 좀 걷다가 우레호 가서 냉면 먹고 또 저녁 때는 진곡에 가서 해장. 고축선이고 고축선. 네? 필동 그쵸? 충무로. 네. 네? 같은 비슷한 라인이죠. 맞아요. 그 라인이라고. 그게.
아니 엉뚱한 질문인데 셰프님의 힐링 푸드는 뭐 어떤 것인가요? 나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땡기는 음식은요? 뭐 힐링 푸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해요. 네. 남이 끓여주는 거? 남이 끓여주면 더 좋죠. 그렇죠. 일단 남이 끓여줘야 좀 힐링 대체로 이 자기가 해갖고는. 근데 가끔가다 이걸 내가 할 걸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김치찌개는 사실 끓이는 건데 저희는 좀 볶고 끓이거든요. 네. 볶아서. 네. 왜냐면 우리가 그 한참 옛날에 이제 뭐 지금은 얘기해도 되지만 청와대나 이런 데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면 그 전에는 도시락 같은 거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어디 가면 다 직원들 먹고 도시락 싸서 직원식으로 먹는데 그렇죠. 그런 데는 다 가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원 식당에 있는 잘 익은 김치랑 삼겹살 딱 가져가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직원들 한 50명짜리 김치찌개. 네, 딱 만들어 주거든요. 네, 기름에 삼겹살 딱 볶아가지고 김치 넣고 또 볶고 마늘 좀 넣고 볶은 다음에 이제 물 넣고. 그렇죠. 좀 많이 볶아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김치찌개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힐링 푸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뭐 짬뽕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렇죠. 그리고 김치찌개는 여간에서 실패하기 좀 어려운데, 그죠? 그래도 사실은 그게 딱 탐닉하다 보면 김치찌개로서의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저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집이라고 아시잖아요. 김치찌개집 세종문에 간 그 골목. 네네네. 허름한 데 있잖아요. 계란말이 있고. 네. 거기 김치찌개도 있고 저기 또 마포의 굴다리 거기 김치찌개는 또 완전 다른 거죠. 네? 뜨겁지 않은 그. 굴다리. 양재기 같은 거 이렇게 퍼주는 거. 근데 제가 최근에 김치찌개 집을 하나 개발했거든요. 네. 여의도에 유명한 데입니다. 어딘가요? 어디냐면요. 부국증권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네. 거기 밑에 보면 분식집이 하나 있거든요. 분식집. 네, 거기가 무슨 분식? 한효 분식이라고. 근데 PR 좀 해드릴게요. 가면 아주머니 우리보다 나이 좀 많은 아주머니 한 3평 돼. 근데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그런 데 많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딱 제가 우리 저 직원하고 들어가서 사실 7,000원이에요. 밑반찬 많고 그런 집. 밑반찬이 많지는 않은데 4가지인가 나오는데 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그 밑반찬이야. 그래서 내가 직원을 데려갔는데 7,000원짜리 김치찌개 사주려니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겠을까.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자, 김프님 밥 한 공기만 더 시키면 안 돼. 최근 들어서 밥을 2공기씩 먹은 유일한 7,000원에 진짜 부국증권 빌딩 지하에 한효 분식에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와, 네. 저희도 이렇게 배고파. 네? 십시일반 좀 도와드리는데. 진짜 맛있다니까. 7,000원. 아니 중식당 중식의 대가를 모셔놓고 김치찌개 얘기를. 그러게 말이에요. 김치찌개 좋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바쁘셨을 텐데. 유튜브는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 그 직원 하나가 유튜브를 했어요. 네. 그 친구 하면서 좀 출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 뭐 출연해보지. 그래서 그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딱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매주 한 메뉴씩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3개씩 올리다가 많이 올렸죠. 좀 많이 올리다가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업데이트하고 있죠. 영상 중에요. 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얼마나 조회가 납니까? 조회수가 많은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몇십만 몇 개 안 되는데. 몇십만 몇 개요? 아니 뭐 3% TV도 있는데. 3%랑 100만이요. 몇십만 몇 개. 스케일이 몇십만 엄청난 건데. 달걀탕. 청경채 굴소스 뭐 이런. 청경채 굴소스. 우리 흔히 먹는 건데. 짬뽕 뭐 이런 거. 청경채 볶음 이런 것들이 좀 조회수가 한 50에서 70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건 이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단 간단하고 재료가 쉬우니까. 뭐 그런 거 짜장면. 청경채 굴소스는 뭐 도전해 볼 만할 것 같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경채 볶음 이런 거는 뭐 사실 중국 요리는 튀기는 것만 없으면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주로 볶는 거. 그죠, 주로 볶는 거.
우리 이 부장님은 중국 음식 좋아하시죠? 매니아 중에 네, 매니아인데 오기 전에도 먹었습니다.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일단은 전가복을 제일 좋아하고요. 전가복. 예. 와. 그다음에 어양동고 이런 어양동고. 것들, 예, 이런 것들 많이 여기 좋아하고. 갔구나 여기. 네. 여기 예. 어양동고 유명한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짜장 짬뽕을 반드시 같이 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민을 없어요. 뭐 먹을까라고 짬짜면? 하면 아니요. 짬짜면에 짜장 짜장 하나, 하나, 짬뽕 짬뽕 하나를 짬짬이 반드시 이상하게 갖다 좀 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독립 그날 따라 먹고 싶은 게 항상 두 가지를 먹어야 이게 그 좀 개운한 맛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플렉스인데 그런 게 플렉스. 없어요. 예. 어양동고에 전가복에다가 짜장면도 시키고 짬뽕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대식간 게 예전에 뭐 호텔에서 이제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달라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인분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주시라고 그래서 혼자 가서? 예. 그래서 요리 3개 시키고 면 2개 시켜서 다 먹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지금도 지배인분께서는 제가 가면 방을 따로 주세요. 그렇게 먹을 걸 알고 있으니까. 4인분 시키고? 그럼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 4명이 온 것보다 실제는 더 먹고 갑니다. 다 비우고 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중화 요리계 또 예. 거의 프린스 거의 저건데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화 요리계 빈살만이죠. 정말 많이 저희 어깨에서는 굉장히 귀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4인분. 아왜 플렉스? 군만두는 안 드시고요. 군만두 알아서 주십니다. 이제는. 예. 뭘 제일 좋아하세요? 뭐? 저는 뭐 그 제가 딱 스트레스 받으면 뇌에서 떠오르는 거는 탕수육, 군만두, 짜장면. 네, 중요하게 단무지가. 닭광. 네. 단무지 없으면 좀 힘듭니다. 저는 저한테서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중국 음식 제일 좋아해요? 네, 힐링 푸드. 저의 소울 푸드는요 살라탕입니다. 살라탕 좋죠. 살라탕 아시죠? 완전 좋아하죠. 네. 슬픈이란 말씀이 좋습니다. 그게 영어로 사워숲이잖아요. 네, 사워숲. 너무 좋아하죠. 근데 살라탕. 왜 그러냐면요. 뉴욕에서 그 전날 이제 혼자 속상하고 그래갖고 뭐 누구랑 같이 먹을 때도 없어 그래가지고 쪼니오카 블랙 있잖아. 그거 한 반병 먹고 자. 아침에 가게를 나가요. 가게. 근데 요즘처럼 추운 날이 있잖아요. 정말 가기 싫거든. 뉴욕도 춥잖아. 앉아있으 막 이제 행오버 이 숙취가 막 올라오잖아. 그러면 배달을 시켜요. 배달. 그러면 살라탕에 볶음밥. 그럼 살라탕이 얼마나 하냐면 요거 거의 요거 2배만한 그 플라스틱 통이 이만큼 와요. 그거를 다 먹는 거야. 쫙. 근데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정말 날씨가 막 춥고 어쩌나 비 오는 날 그 살라탕 혼자 그것도 막 여러 사람인데 혼자 그걸 먹어. 그래서 저는 거의 중국 음식 먹으러 가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살라탕 먼저 시켜놓고 먹어요. 살라탕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살라탕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호텔 있을 때 그 직원들끼리 요즘은 밤새는 경우 없지만 밤새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놀고 먹고 그러면 다음 날 분명히 숙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끓이는 게 살라탕입니다. 살라탕. 근데 살라탕도 진짜 중국집마다 그러니까 이 식당마다 맛 진짜 차이가 많이 나죠. 다 달라요. 다. 차이 많이 어쩔 때는 좀 매콤한 데가 있고 어쩔 때는 진짜 신데가 있고 그죠? 조금 다르더라고. 약간 뭐 점도라 그러나 그것도 좀 다 다른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미료 강도가 혀에서 느껴져요. 이제는 딱 여기서 얼마 넣겠다 이게 다 느낌이 옵니다. 그렇지. 예. 언제 한번 가면 셰프님이 끓여주신 살라탕 한번 먹고. 네. 그럼요. 저 살라탕 저희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같이 한번 드시죠. 셰프님은 뭐 이렇게 자기만의 오픈하신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픈이요? 네. 지금 이제 준비 중이시겠죠. 충무로에 하나 하고 있고요. 충무로 MBN 네네네. 거기 몇 층이더라? 꼭대기층. 꼭대기 이거 스카이라운. 하고 계시구나. 제가 원래 이제 식당을 몇 개 하고 있다가 이제 롯데호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식당은 그냥 법인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맡겨놨다가 코로나 때 다 팔고 하나만 남겨놔가지고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노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래 필동 거기잖아요. 필동 그 MBN 거. 퇴계로. 네. 퇴계로. 네. 충무로요. 한국의 집. 예, 맞습니다. 한국의 집. 한국의 집입니다. 한국의 집 고골목에. 네, 그렇죠. 우리 거기 가끔 가는데 그 유튜브 찍으러도 가고. 그 사옥 위에 그래요. 네, 맞아요. 스카이라운지 비슷하게. 그 식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정치가 있지. 그 쫙 되게 보면은. 좋아요. 남산뷰 좋습니다. 남산뷰에다가 그죠? 예. 한옥마을 예. 있고.
한번 오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수엔이라고 수엔 190. 셰프님, 190번지인데 셰프님 수엔은 제 친구라고 한번 이름입니다. 예약해봐야겠다. 친구 제가 그러면요 저희가 또 잘 먹는 그 빠이주가 있어요. 아, 네. 몽지람이라고 하십니다. 저요 또. 굉장히 비싼 건데요. 네, 예. 몽지람 밑에 천지람이라고 있어요. 천지람도 비쌉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 아, 친구가 저 형님 덕분에 형님 제 친구예요. 몽지람 수입업자. M7 먹었습니다. 제가. 아, 그 대표님이 M6 그- M6인가요? 네. 유호성. 그 유 대표님이 네. 제가 그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제가 그런 그 요새 제 절친이에요. 행복기사단이라는 네. 그 기부 행사를 해요. 네. 그러면 무조건 그 유 대표님이 그 술을 그렇죠. 예. 우리 동진 협찬해 회장이에요. 주십니다. 몽지람은 제가 참 상하이 가서 많이 먹었던 술인데. 아, 몽지람은 예, 굉장히 예. 비싼 거. 예, 예. 아,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윤 교수님하고 같이 먹었거든요. M7이었군요. M6 M6. 딱 했는데 제가 좀 친절을 베풀었지 숙취 제거제를 먼저 하나씩 줬어요. 딱 했더니 우리 유 대표가 김프로 이 몽지람을 모욕하나? 이게 숙취 제거제야. 지금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네. 딱 먹었더니 숙취라는 게 없다. 몽지람은 굉장히 그 몽지람, 그 천지람, 그다음에 해지람, 해지람, 그다음에 해지람, 양화대고 양화대고. 이렇게 양화대교만 해도 사실 맛있죠. 양화대국도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렇죠. 연타이보다는 한 단급이죠. 굉장히 위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국빈급 외빈 왔을 때 그거 갖고 사용하는 게 그런 양화대국 같은 그렇죠. 술이거든요. 7대 명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몽지람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술이죠. 굉장히 좋은 거 드시네요. 아니요, 그때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딱 한 번 갖고 와서 형님 덕분에. 아유 이거 비싼 줄 보고 먹었는데. 조그만 잔에 탁탁. 그러니까. 아 갑자기 그냥 또 배고파.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셰프님 모시고 와가지고 살라탕에다가 한잔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해보신 이 상이 주식 투자 상이야. 해보신 정도가 아니신데. 그러니까. 1등을 하셨다. 제가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0년? 저거 똑같은데 92년부터 했는데 제가. 저도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성적이? 지금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플러스긴 한 것 같아요. 오, 예. 30년 동안? 고수. 예. 역시 아 근데 대충 플러스면 안 되거든. 30년 무림의 동안. 고수시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도 지금 몇십 배 났는데. 그렇죠. 공리로 해서 그때 이자를 그렇죠. 몇십 배 나지. 그때 뭐 했다가 끊었다가 네. 그 IMF 때 한번 잠깐 아 주식이 무슨 약입니까? 했다가 끊었다가 접었다가. IMF 지나자마자 또 호황기였으니까 네, 예, 또 그때 하고. 또 예, 어허. 많이 좋고 최근에 잠깐 끊었다가 또 다시 또 시작하고 끊었다가. 아,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 스케일이 다르세요. 한 6, 70만 비율밖에 안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저 거물들 단골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소스를 좀 받으십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많지. 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제가 원했던 도움 되는 답입니다. 것보다 이 더 망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한두 개, 10개 중에 한두 개는 되는데 뭐 그 중에 어떤 8개 경우에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으시죠. 아, 여 셰프님. 이거 한번. 그렇죠. 이런 분들. 예. 그 IMF 때 그 제가 신라 호텔 있었거든요. 예. 신라 호텔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호텔 직원들이 그때 주식을 좀 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예. 제일 먼저 망한 직원들이 연회장에 있는 직원들. 아, 소스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들리니까. 네. 네. 그때 엄청 많은 이런 증권사 행사 뭐 이런 투자 행사 엄청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망했어요. 네. 그래서 IMF 고생 많이 했죠. 그분들. 그래서 소스는 역시 되게 위험한 거다. 소스는 그냥 짜장 소스가 최고죠. 짜장 소스. 필요 없습니다. 굴소스. 자, 여 셰프님께 그 사연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기관에서 의학 관련 연구원을 일하고 있는 대구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겉으로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수님의 연구비 기간에 따라 고용되는 불안정한 계약직이라 빚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적금만 틈틈이 해왔으며 주식과 코인은 도박이라는 생각에 아예 그쪽으로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5% 고금리 적금이 많은 상황이지만 제가 처음 적금을 했을 때는 1, 2% 내외 정도였으며 사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쓰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크게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의 많은 분들처럼 2020년 봄에 지인을 통해서 연 5, 6%의 배당금을 주며 다른 주식들에 비해 큰 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큰 낙폭도 없는 금융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금융주를 시작으로 저의 첫 주식을 시작했고 그 시기 3%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린이긴 하지만 처음엔 분산해서 주식 투자라는 말을 현금을 분산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 은행주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는 이른바 정프로님의 바벨탑 전략을 정프로님보다 먼저 시작한 주린이었습니다. 하지만 3%의 아침 저녁 라이브와 상담소 등등 여러 콘텐츠와 새 프로님뿐 아니라 박세익 전무님, 박병창 부장님, 염승환 이사님, 김한진 박사님, 이선엽 부장님, 김학김 센터장님 그 외 많은 감사한 경제 멘토님들 일일이 다 거론하고 싶지만 그러면 끝이 없기에 덕분에 주식과 경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주뿐 아니라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대한항공, 솔루스, 첨당 소재 등 각 섹터별 대장주에 투자했으며 그리고 더 큰 시장을 보기 위해 해외 주식은 AOA나 KRBN 등 ETF 형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를 통해 저만의 주식 투자 철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빚내서 주식하지 않으며 약 10년간 내 수중에 없어도 무방한 자금으로 한다. 두 번째,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웬만해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고 최소 시총 1조 이상의 회사에만 투자하며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투자한다. 네. 세 번째, 주식은 분산해서 하며 내 목표치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았을 경우 빠른 손절을 한다. 김프로님이 조언해 주셨다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저렇게 투자 철학을 세워도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 하락장을 맞이한 올해 하락장에 주식을 팔아 자신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전문가분들과 세일 중이니 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보니 주식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장기 투자할 거니 너의 철학대로 움직이고 현재 주식을 팔라는 분들은 단타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일 거라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으로 해도 내가 가진 종목을 잘못 판단해 산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3%에 나오신 하워드 막스 회장님의 말씀처럼 정말 인간의 본성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머리로 열심히 본성을 누르며 주식을 가만히 두고 있지만 특히 장기적으로 좋게 본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등 시총 10위 안에 들었던 주식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마이너스인 상황을 볼 때 정말 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토닥토닥 위로를 받고도 싶고 혹시 제 생각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듣고 싶어서 용기 내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100회가 곧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해오던 것인데 상담소 100회 축하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같은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콘서트 자리에서 사연도 받아보고 상담소에 나오셨던 가수분들과 윤대영 교수님의 밴드를 이거 좋은 초청해 생각이다, 이거. 음악을 즐기는 콘서트가 있다니 너무 재밌겠다고 혼자만의 상상을 윤대영 밴드를 해봤는데 모시겠습니다. 윤밴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100회가 아니더라도 요즘 3프로TV가 시청자들과 오프라인 시간을 많이 가지듯이 2023년에는 상담소도 오프라인 행사가 종종 있어 더 많이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경제의 폭넓은 시야를 가져다주고 투자자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30대 초반의 여성분의 그게 느낌이 딱 드네요. 너무 디테일에 강하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윤대현 밴드. 야, 제 밴드가 있잖아, 주라. 윤밴, YB. 밴드 만들어야겠네요.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조언해줄 게 꽤 많으세요. 예. 네. 우선 이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보면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시장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의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렇죠. 뭐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건 뭐 시간을 두고 나면 다시 오르는 게 뭐 일반적인데 이제 관건은 향후에 오르는 시장이 이제 우리 그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게 과연 최적화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는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 한번 정말 큰 사이클로 오르고 내릴 때는 주도주가 바뀌는 법이죠. 이게 큰 사이클이 저물었다라는 얘기는 네. 그 앞전에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 엔진이 사실 꺼져가고 있음을 뜻할 거고 향후에 새로운 시장이 전개된다는 얘기는 그 엔진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엔진이 장착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시장을 이끄는 그 성장 엔진이 우리 이제 꼭 이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과 최적화된다라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 무엇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부 종목은 교체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시가총액이 크면 10등 안에 들면 굉장히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크다라고 꼭 우량한 건 아니고 우리가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0위 안에 꾸준히 드는 기업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시가총액 그때 10위 안에도 못 들고 저 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들어온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성장을 급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향후에도 독자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이 크다 또는 대형주다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 그런 점들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제가 볼 땐 머지않은 시간 안에서 다시 시장이 결국에는 뭐 결국은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시장의 색깔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그 달라진 시장의 색깔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렵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게 그때 오르는 시장이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 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지난 10여 년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누가 뭐라 그래도 플랫폼이라는 그렇죠. 거대한 성장 엔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주제를 하나 찾고 안 찾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최적화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이고 거기에 최적화된 기업이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정리를 해서 그 기업으로 조금 이렇게 모아가시는 게 제가 볼 때 손실을 줄이고 향후에 그래도 이득으로 갈 수 있는 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우리 부장님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침이 없는지 몰라요. 이렇게 약간 이게 처음 상담하는데 이렇게 자꾸 멈칫멈칫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 정말. 중식을 많이 드셔서 맞습니다. 4인분 이상을 있게 진하게 튀겨서 또 짬뽕과 짜장면 항상 같이 먹어주니까 적절히 달짝지근하면서 절절히 매콤한. 네? 야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 단품으로 시키시지만 코스보다 더 드시는 그렇죠. 멋쟁이신 거죠. 우리 그 여 셰프님께도 우리 저 이선엽 부장의 그 상담을 받을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일 고민이 뭐세요? 주식하시면서. 주식이요? 네. 뭐 늘 그렇죠. 오를까? 그거 아닌가요? 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니들보다 훨씬 나 걱정하지 마 이런 포스가 아닙니다. 얘들 뭐 아주 셰프님은 진짜 뭐 이렇게 되게 느낌이 되게 삶도 즐기시는데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임원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 문화 하는데 주식도 잘하셔. 가서 일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좀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2년 반 동안 계속 L그룹에서 저의 진짜 모델이죠. 저의 모델.
롤 모델. 모든 중년 남성의 로망이지. 네. 저거 너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너무 부러운데요. 주식도 살짝 끊었다가 쉽지 않은데. 아니 요즘 이제 그 사실은 저는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회장님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그 체제가 이게 확실히 굳건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엄청 다른 것도 영향이 많이 미칠 때니까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 갖고 계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약간 손해 보셨나요? 아니면 한 8% 정도 마이너스? 그 정도면 뭐. 그럼 6만 원대 사셨네요. 네네. 예. 그럼 뭐 대충 양을 예, 양호하시고 충분히 만회 가능하신. 네. 예. 그래서 지금 떨어지면 더 사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스타일에서 딱 일도 양단하는 거 딱 결정하면 딱 사버리는 거야? 아니면 네. 조금씩 이렇게 아니요 그냥 다 삽니다. 그냥 네. 와, 캐도남마? 다 사고 다 팔고 그냥. 북한식 전술이네요.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중식도가 있지 예, 않습니까? 중식도. 형님. 이렇게 안 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한 방에. 다 튀겨. 아 멋지십니다. 그 도상면이라고 있죠? 도상면. 네네네. 아 그것도 맛있지. 아 도상면이요? 도상면이 우리의 사실은 그냥 칼국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반죽을 되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썰어서 그런 칼국수는 이렇게 바닥에 대고 쓰는 거고 얘는 도상면이 단단해 들고 쓰는 다른 중국 면에 비해서는 약간 더 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반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단단하게 예. 발로 밟아갖고 막 하고.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발로 한국만 말로. 아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뭐 전자는 사실 뭐 불세출의 영웅이죠.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글로벌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고요. D램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향후에도 인터넷 관련해서 또 디지털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롭게 산업이 바꿔왔는데 바뀔 때마다 들어가는 건 결국은 반도체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주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는 비메모리라는 것도 사실 그 7나노 이하에서는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만 두 기업만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결국 부각이 될 것 같고 결국 이 기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뭐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또 감사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예. 삼성전자 현금 보유가 한 13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조만 그냥 한 3% 내지 4% 굴려도 실제 삼성전자는 자금 운용을 예금만 합니다. 네. 다른 것들은 투자 안 하시더라고요. 네. 1년짜리 예, 정기예금이 5%니까 요즘. 예. 그러면 100조면 5조예요. 남들은 5조 매출하기도 힘든데 대단한 회사는 진짜 엄청나죠. 대단한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네. 그죠? 분기 실적이 대충 한 10조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나오죠. 10조에서 예. 뭐 나오니까 그걸 계산 옛날에 뭐 방송 게스트 할 때 야 그거 90일에 19조를 벌면은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돼? 1,000억씩 버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하루에 1,000억씩 벌어도 실적이 안 좋다 그러지. 9조 남은 실적 안 좋은 거죠. 매우. 어쨌든 이제 이 삼성전자도 네. 디지털 업계의 그 청바지 사업 같은 저희 항상 나눴던 금광을 캐는 건 언제나 AI가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메타버스가 될 수 있지 알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걸 하는 걸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네. 반도체는 기본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동안의 플랫폼은 이제 많이 됐으니 일단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디지털로 올라갈 건 분명히 또 금방 나오거든요. 그 나왔었을 땐 분명히 또 이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을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중화요리계 이금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든 셰프들이 하지만 이금기 굴소스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게 중국에서 뒤집혔어요. 아, 예, 예전에 이제 굴소스에 그게 이제 대그 이극기라고 보통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컸었는데 요즘은 중국에 가 보니까 이극기가 좀 뒤로 밀리고 밀렸어요? 예, 다른 기업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해외는 뭐 다양한 그 소스 회사가 많으니까 뭐 네슬레도 많이 있고요. 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소스 회사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근기 제품은 진짜 삼성전자처럼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죠. 예, 예. 네, 맞아요. 다른 소스보다 비싸요. 근데 퀄리티는 좋아요.
저도 이제 외국 생활할 때 한국 음식의 재료가 없을 때 그거를 많이 썼었어요. 네, 그리고 대충 성공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제도 다닐 때 그걸 꼭 봤던 게 그 기업이 1등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 뒤집힌 걸 보고 그 관련 기업이 10배 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게 음식료는 생각보다 뒤집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순위가 바뀔 때 그 중국에서 그것만 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근기 회사도 소스 회사에서 지금 그 웰빙이나 헬스 쪽으로 엄청 많이 진출, 그쪽 맞습니다. 수입이 엄청 네.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게 보니까 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주식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주식의 그 보유가 적지 저요? 않으신 것 같아요. 많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살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그러니까. 50만, 70만 규모밖에 안 돼요. 혹시 이재용 회장님 다음이 아니실까? 2대 주주. 그게 아니라 혹시 여기 그 셰프님 이제 현업에 복귀하시면은 또 좀 높은 분들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좀 들으시는 거 좀 알려좀 주십시오. 아나 왜 이렇게 셰프님 앞에 이렇게 작아지지? 컴프리만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3프로TV 형님이 이러셨는데. 아니 그런 데서 오는 거는 대부분 적자 기업이 많아서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제 현업에 있어 보면 그런 경우 이제 흔히 얘기는 내부자 정보라고 하는데 네.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해서도 그렇죠. 안 하는데 실제 해서도 좋은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그렇긴 같아요. 해요. 그렇긴 네. 해요.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은 타이밍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좋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싸게 사야 되는. 그렇죠.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이 주식보다는. 그래서 이게 그런 정보는 사실 타이밍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럼요. 예, 내가 못 올랐을 때 맞추고. 그러죠. 예. 올랐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생활 속에서 뭐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뭐 얼마 전까지 해서 불닭 때문에 올랐던 삼양라면처럼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생각만 보고 유행만 봐도 충분히 주식을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막 그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런 거 조금 하지 말아야 돼. 예. 자 여기 여경옥 저 셰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시간을 끌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저녁 시 배도 너무 고프고. 언제 그러면 저 진짜로 현업 복귀하세요? 저는 이제 12월부터 현업 복귀를 하긴 하는데 네.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정상 제대로 네. 복귀하려고요. 그 평상시에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늘 머릿속에 운동은 하고 있고요. 네. 네.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네. 그냥 가끔 공이나 치러 다니고. 골프? 네네. 골프도 잘 치실 것 같으신데. 늘 백돌입니다. 72월 백돌이 아니네. 72월 백돌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참 이렇게 그 비즈니스 다시 또 시작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저희 3프로TV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경옥 TV죠. 아니 옥사부 TV 옥이라서 옥사부 TV입니다. 예. 옥사부 TV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하세요. 네. 3프로 TV 팬이 아니라. 아니 옥사부님들도 옥사부 팬 많이 보실 거예요. 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 TV 3프로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소스도 듣고 굉장히 잘 됐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중식 방송만 하시고요. 주식 방송은 좀 참가해 주세요. 여 셰프님이 주식 방송하면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정말 오래된 일인데 제가 2005년도인가 그때 그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전 투자에서. 이거 봐. 나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분은 주식 고수의 느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5천 투자해서 한 3억 5천을 벌었어요. 그래서 몇 년도예요? 200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5년도가 6년 그때 한경이랑 스타워즈? 대신증권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금액별로 있는데 그 5천 이상이 제일 큰 금액이었죠 그때. 1등에서 그랜저 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랜저 타셨다고요? 네, 그 당시에.
부상으로. 5천 가지고 3억 5천 만들고 네. 그랜저는 부상으로 받고. 그렇죠. 끝나고 제가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린 뭘 한 거야 지금까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증권 방송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찾아오셨어요. 같이 하자고. 예. 근데 제가 요리가 직업인데 그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프로그램 기획이 확 되네. 응? 야 진짜. 어? 아니 근데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고 늘 주식은 또 운도 굉장히 많이 따르지 않나라는. 근데 아무리 운이 따라도요. 그런 그 대회에 나가서 5천으로 3억 5천을 못 만들어요. 그 그랜저는 지금은 너무 갖고 계신가요? 너무 아니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죠. 네. 지금 그랜저 타시겠어요. 그래도 아니 오늘 또 회사 차 끌고 왔습니다. 그랜저. 또 우리 중식의 대가 옥사부 TV의 여경옥 셰프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작아지죠? 엘호텔 상무님부터 시작해서 저는 부장인데. MBN 스카이라운지. 예. 공 좀 치죠 뭐.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삼성인지 어떻게 더 사볼까요? 예. 자, 왠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푸근한 이미지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중식 하나만큼은 정도를 걸으면서 대가의 반열에 오르신 여경옥 셰프님과 함께 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주셔가지고. 자, 3프로 상담소 94번째 시간 이렇게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즐겁게 셰프님도 만나고 또 브루스 음악도 즐겼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도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있고 주식이 있는 거거든요. 주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식 때문에 상처받아서 피폐해지면 우리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늦가을의 주말에는 주식 얘기 또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가족분들과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죠. 요 화면 밑에요.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 나가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책을 여러분 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 2020년 너무 힘들었죠. 마지막 달이 시작되니까 이 마지막 한 달이라도 우리 알차게 준비하고 잘 마무리해 보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